혈류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순환계 자체가 내용이 조금 방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혈관 직경과 세동맥의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동맥이 우리 혈류의 흐름 조절, 각 조직에 필요한 이 혈류를 조절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세동맥의 직경, 그 관의 굵기의 작은 변화가 전신의 혈관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각 조직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혈관 직경이 4배 증가하면 혈류가량은 256배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세동맥에 대해 가지고 신경이 또는 국소 화학 물질이 자극이 되어서 세동맥의 직경이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이러한 작용을 통해 가지고 각 조직으로의 혈류량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요, 큰 동맥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질 않는 그런 동맥들이기 때문에 전파를 통해 가지고도 관찰되기 어려운 그런 동맥들이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경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생명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물리라고 하는 것,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이제 과목 중에 하나긴 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어떤 수학과 마찬가지로 공식을 암기를 하면은 뭔가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학문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도 마찬가지고 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또 나름의 체계적인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학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설명을 가지고서 해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논리적인 수식이나 아니면 법칙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사물의 이치나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움직임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발전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책에서 읽은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 몸도 자연 현상의 한 일부이고, 이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물리의 법칙이 우리 몸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혈류의 흐름과 전류 또는 유체의 흐름은 매우 유사하고, 그래서 앞서서 레이놀즈 수라든지 층류나 아니면 난류의 개념, 이러한 유체 역학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이 순환계에서 혈류가 흐르는 데에 이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회로라고 하는 것, 흐름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류가 되었든 유체가 되었든 아니면 혈류가 되었든, 회로라는 것은 도는 흐름의 길이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직렬로 되어 있는 그런 연결이 있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직렬 연결 회로와 병렬 연결 회로인데, 두 가지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혈액은 전류와 마찬가지로 양 끝단 두 지점에서의 압력 차이가 있어야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전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류에서는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혈관에서는 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각 순환을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으로 크게 기능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각 부분들을 이제 직렬로 쭉 연결된 형태가 그 각 하나의 직렬 회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그 혈액이 박출이 되었을 때 심장이 이제 압력을 걸어주는 거죠. 혈액이 흐르면서. 그래서 압력을 걸었을 때 가장 혈압이 높게 적용이 되는 곳이 바로 대동맥인 거고요. 그 대동맥에서부터 점점 압력이 떨어져서 결국에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대정맥에서는 가장 낮은 혈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 회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순환의 각 기능적 부분이 직렬로 배열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체 총 말초 혈관장, 그러니까 체순환에서 심장으로부터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다시 대동맥을 통해서 나온 혈액이 온 전체 순환을 거쳐 가지고 다시 대정맥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전체 말초 혈관 저항은 각 이 기능적 부분들에서의 저항들을 총합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전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좌측 회로를 보시면 됩니다. 전류에서도 이런 직렬 연결이 있을 때에 저항 R1, R2, R3가 있다 그러면 이 직렬 연결 회로에서의 총 저항 값은 그냥 R1, R2, R3를 총 합하면 됩니다. 직렬 연결은 전체적인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우리의 몸, 전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렇게 의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현상을 보니까 직렬 연결 회로로 되어 있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은 각 부분을 통과하는 혈액 흐름이 전부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의 혈류의 흐름이 나머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의 흐름이 이제 정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직렬 회로로 연결되어 있는 각 부분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처음 시작점과 그 다음 끝점으로 갈수록 점점점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에 건전지를 이용을 해서 전구를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건전지 개수가 직렬 연결로 이렇게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전구의 세기가 막 밝아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지를 두고 전구를 직렬 연결을 해 갔을 때 전구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의 밝기가 점점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렬 연결은 어느 한 부분, 기능적인 한 부분 또는 그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병렬 회로는 각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에서는 이런 전지의 전압이 동일하게 R1, R2, R3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R1, R2, R3에 동일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정 내에 사용이 되고 있는 캐로드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사용을 하는 전기 기구들은 전부 다 동일한 압력이 걸려야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압력이 걸릴 수 있도록 이제 가정 내 전선을 배치를 하는 게 이런 병렬 연결 회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220V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전기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병렬 연결의 어떤 특징적인 게 한 전기 기구의 어떤 문제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 기구를 사용을 하시면서 한 곳이 그 전기 기구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전기 기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구를 여러분들이 이 병렬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하나의 전구를 끄거나 켜거나 하더라도 그 나머지 전구들에선 병렬 연결되어 있는 그 전구들에서는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전에 실험을 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병렬 회로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 혈관에서도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동맥에서 빠져나온 그 혈관들이 뭐 뇌로도 가게 되고 신장으로 가게 되고 간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은 간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뇌는 뇌대로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병렬 연결로서 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은 동맥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직렬이라고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동맥 안에서 본다면은 각 기관과 조직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병렬 회로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병렬 회로를 통해 가지고 한 조직의 혈액 흐름이 다른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우리 몸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에서의 이상이 쉽게 다른 조직으로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고, 뇌혈류의 어떤 흐름 자체도 다른 조직으로의 어떤 영향에 크게 쉽게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그런 독립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단점은 있어요. 뭐 전체적인 혈관의 길이가 많이 길어져야 된다든지,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이처럼 다양한 기관과 조직을 조절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병렬 연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혈관에서도 또 전류의 흐름에서도 또 유체의 흐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걸 또 아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또 어떻게 이 각 조직에서의 혈류의 흐름의 변화가 나머지 기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순환의 각 기능적인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들이 전체적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각 부분들은 동일한 혈액 흐름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적 부분들에서의 전체적인 혈류의 저항이 우리 몸 전체 말초 혈관 저항이 된다라는 것, 이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동맥계는 동맥계, 또는 뭐 모세혈관계, 모세혈관계, 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이제 동맥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온 혈액들은 다양한 각 기관과 조직에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그 분배되는 그 각 가지들은 전부 다 병렬회로고, 그런 병렬회로를 통해서 우리의 혈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각 조직에 있는 기관의 혈액 흐름이 다른 기관과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이 부분까지 이렇게 챙겨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전류를 통해서 알고 계신 개념이 우리 혈류에도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내용 말씀드리면서 헬스 토픽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